여기 봅시다. 무슨 거기서 혹시 익숙한 문항들은 있나? 네? 익숙한 문항들은 있나? 여기서요? 네. 그렇지. 얘들 91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너무 많지. 조건이 너무 많고 분류하기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그냥 냅다 뭐 하는 게 나아? 91번 같은 경우에 분류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분류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수영도를 그려도 노가다를 하는 게 나아. 수영도가 뭐야? 수영도가 뭐야?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첫째 자리에는 B가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누가 올 때 누가 올 때 누가 올 때 생각을 해주면 돼. ACD. 그렇지. ACD E까지. 그렇지? 걔네가 올 때 해가지고 케이스들 분류를 잘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셋째 자리에는 A도 올 수 없고 B도 올 수 없고 다섯 자리에는 B도 올 수 없고 C도 올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너희가 맨 앞자리 A가 올 때, C가 올 때, D가 올 때, E가 올 때.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조건들도 붙어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 따로 세고 D랑 E는 뭐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두 개가 경우의 수가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세도 돼?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 정도는 너희가 수용도를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2번이랑 내 생각에는 95번이 결이 좀 비슷해. 근데 연도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연도 차이가 좀 많이 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가 옛날 문제들이 다 들어있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결국 너희가 이제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 어찌됐든. 오케이? 그럼 봐봐. 92번도 이런 거야. 결국 중요한 게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5의 배수래. 그리고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 마이너스 라지 C도 5의 배수래. 그럼 단순히 얘가 5의 배수고 얘가 5의 배수인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얘네들을 연산한 것도 뭐겠어? 더하거나 빼도 5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지 라는 걸 유지를 좀 해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뭐 할 거야? 얘네들 뭐 할 거야? 더해. 그럼 2A가 뭐야? 5의 배수지. 그럼 2A가 5의 배수냐면 A도 뭐일 수밖에 없어. 5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따라서 결론이 뭐가 나냐면 A가 5의 배수가 될 거고 B 더하기 C도 5의 배수가 될 거야. B 더하기 C도 5의 배수가 될 거야. 그럼 A가 5의 배수면 누가 5의 배수인가? A3이 5의 배수니까 A3은 그냥 몇으로 결정이 돼? 5로 결정이 돼버리지. 그 다음 이제 B 더하기 C가 5의 배수라는 거는 뭐가 5의 배수인가? 그래 A5 더하기 A6이 5의 배수니까 얘로 가능한 값이 뭐가 있겠어? 지금 숫자 몇 분의 몇 가지 쓸 수 있어? 5랑 10이랑 10. 그럼 이거 5랑 10이랑 15가 가능해? 그럼 여기서만 케이스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면 우리가 A1, A2, A3, A4, A5, A6 중에 누구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A3과 A5와 A6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지. 여기서 경우의 수를 세서 결정을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는 원래 내가 숫자를 8까지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몇 개를 썼어? 3개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그럼 그 5개를 가지고 얘네 3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P, 3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 93번. 너희 거의 여기까지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에 내가 안 그래도 이제 너희 시간 뺏어가면서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조금 정확하게 하되.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30분을 주잖아? 그럼 일단은 끝까지 다 못 풀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만약에 91번은 어차피 노가다는 걸 알아. 노가다는 걸 아는데 너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 얘네들은 따로 하고 얘네들은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되겠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뒤에까지 갔다 오자. 이 생각을 해야 돼. 문제수가 많았을 때는 답까지 안 내도 돼. 생각까지만 해놔도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가 어찌됐든 5의 배수 써놓고 무작정 여기서부터 노가다를 시작했다면 와 이건 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럼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그럼 뒤로 또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0분을 활용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잘 모르니까. 일단 93번. 93번 일단 문제가 이런 거야. 1부터 20까지 번호가 적힌 칸이 있대.
근데 이제 내가 공 9개가 있는데 공 9개를 2개, 3개, 4개로 나눠서 한 칸씩에 집어넣을 거래. 그러니까 총 3칸에다가 한 칸에는 2개, 한 칸에는 3개, 한 칸에는 4개를 집어넣겠대. 근데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숫자가 큰데 공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그럼 여기는 순서가 어차피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몇 개만 고르면 돼? 그러니까 20개 칸 중에 몇 칸만 고르면 돼? 3칸만 아무렇게나 막 고르면 되지. 여기가 돼서? 그럼 3칸만 아무렇게나 막 고를 건데 문제에서 지금 홀수 번호가 적힌 칸에는 홀수개, 짝수 번호가 적힌 칸에는 짝수개를 넣고 공이 들어갈 칸 중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내가 홀수 몇 개 고르고 짝수 몇 개 골라야 돼? 홀수 하나 짝수 그치, 홀수 하나 짝수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홀수 10개, 짝수 10개잖아. 그럼 아무렇게나 10개 중에 2개 고르고 10개 중에 1개 고르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드시 홀수는 두 짝수의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씨 복잡하네? 생각 들면 그냥 뭐해? 이러. 근데 그 노가다가 그렇게까지 노가다가 아니야. 잘 봐봐. 일단 내가 홀수를 고를 때 홀수를 첫 번째 몇을 고를 수 있어? 3을 고를 수 있지. 그러면 3의 왼쪽에 짝수 하나, 오른쪽에 짝수 하나 골라야 되지. 근데 왼쪽에 애초에 짝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한 개. 그다음 오른쪽에는 9개.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지. 어차피 1C를 9C 해야 되니까. 그럼 홀수가 5개야. 그러면 5의 왼쪽에는 짝수가 몇 개야? 2개. 오른쪽에는. 8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하고 규칙이 벌써 보이지 않아 너네도? 오. 그래서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노가다를 진짜 이거 언제나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난 2개까지밖에 안 썼는데 규칙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럼 이 상태로 더하는 건 조금 해줘야 되겠지? 할 수 있어. 어찌됐든 얘네 둘의 합이 몇인 것도 보이고 10인 것도 보이니까 1, 9, 2, 8, 37. 3, 7, 4, 6, 5, 5 하고 위에 4개, 아래 4개 똑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희가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야. 유다 중요한 게 뭐야? 뭐가? 노가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것도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수능까지 이어지는 똑같은 생각이야. 너네 수능장에서도 노가다를 해야 돼. 왜?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노가다를 해서 규칙을 발견할 생각을 해. 근데 노가다를 해서 규칙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규칙이 없었대. 그럼 어떡해? 번개가 뭐 좀 아쉬운 거지 뭐 어떡해? 수능에서 그런 것도 내는구나.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진짜로. 근데 그럴 리가 있을 땐 언제야? 학교 내신. 근데 그때 그렇게 나왔어. 그럼 시험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틀려도 돼. 틀리고 맨날 학교 선생님 째려보면서 다니면 되지. 저 사람은 수능 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진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뿐인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는데 문제가 나오면 그런 건 그냥 버리면 돼.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은 복잡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영보가 최고야. 노가다를 하는데 어찌됐든 노가다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된다고. 규칙을 발견해서 노가다를 멈출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94번. 94번은 어쨌든 저게 제일 작은 거는 반지름이 1, 두 번째 건 2, 3, 4, 5 이렇게 가거든? 그럼 쟤네들의 각각의 면적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작은 건 면적이 얼마야? 파이. 그치. 나 그거 그냥 1, 2, 3, 4, 5라고 써도 돼? 파이가 맞지. 파이가 맞는데 그냥 나 파이 빼고 1, 2, 3, 4, 5라고 쓸 때까 반지름의 길이를 1, 2, 3, 4, 5라고 했을 때 각각의 면적을 1, 3, 5, 7, 9라고 쓸 수 있을까? 이거 정도는 너희가 제곱 빼기 제곱해서 얻을 수 있지 충분히? 그럼 봐봐. 너네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얘들아 제곱 빼기 제곱하면 뭐가 나와? 제곱. 그러니까 연속된 두수 제곱해서 빼니까 뭐가 나와? 홀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희가 이런 거 하면서 발견을 하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 그런 게. 나중에 계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13579가 나왔어. 그럼 이제 색깔이 몇 개래? 3개. 색깔이 3개래. 그럼 이제 내가 여기를 빨판으로 하자. 빨판으로 3가지 색깔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하겠다라고 결정해서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어쨌든 내가 3가지 중에 한 경우를 선택을 한 거지. 내가 여기를 빨간색을 썼어. 그럼 빨간색이 얼마큼 남았어? 1만큼 남았지. 그다음 여기에 이제 내가 파란색을 쓸 거라고 결정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지. 파란색, 노란색 둘 중 하나 남았을 때. 그럼 얼마나 남았어? 3. 3개가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에도 파란색이랑만 다르면 되거든? 파란색이랑만 다르면 돼서 빨간색도 올 수 있고 노란색도 올 수 있는데 빨간색이 1밖에 안 남아서 여기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는 강제로 노란색이니까 곱하기 1이지. 그럼 여기 노란색 칠하고 얼마 남았어? 5가 남았어.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를 칠해야 되는데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노란색을 칠할 수는 없잖아. 노란색을 칠할 수는 없잖아. 노란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강제로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지. 그럼 여기도 곱하기 1. 그럼 여기는 이제 남은 거 못 칠할 수 있어. 빨간색, 노란색 아무거나 칠할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근데 방금 곱하기 할 때도 조심스럽게 곱하기를 했지. 난 말하면서 노가다를 다 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요거 곱하기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다 다 예시들을 썼지. 그러니까 곱하기 처리했을 때는 예시를 하나씩 쓰고 나가면 헷갈리지 않겠구나. 그런 것도. 그래서 이것도 봐봐. 엄청 오래된 문제야. 2010학년도 6월 목평 나영. 나 재수할 때지. 그 뒤에 문제 나 재수할 때 3월이야. 나 이거 생생하게 기억해. 이 문제가 29번이었는데 뭐야 왜 21번이야? 내 기억으로 29번이었는데? 재수한 이유가 혹시 이거 주작인데?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지. 틀딱이네 틀딱. 아니 이거 2009년도 거니까. 공부네 공부. 어쨌든 이 문제도 3월 문제였을 텐데. 이거 족같아가지고. 족같았다라는 결국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열정도 노가다. 근데 노가다도 좀 스마트하게. 내가 이거 아까 몇 번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랬냐면, 그치 얘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런 이유가 잘 봐봐. 이렇게 있어. 그럼 결국 여기 6자리를 몇으로 채워야 돼? 1, 2, 3, 4, 5, 6으로 채워야 되지. 그럼 총합이 얼마야? 1부터 6까지 더하면 21이지 일단.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칸을 채울 때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 여기를 D, E, F. 내가 왜 굳이 A, B, C, D, E, F 이렇게 안 쓰고 A 이렇게 썼어?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값이 다 어떻게? 값이 다 같대. 그렇게 값이 다 같을 때 A, B, C는 몇 번씩 카운팅이 되고? 2번씩. 내가 만약에 이거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2번씩 카운팅이 될 거고, 여기 D, F는 한 번씩만 카운팅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한 줄의 합을 라지 S라고 하면 3S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뭐 이상하다 싶었어.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사실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2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따라서 그치 3S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얻어내야 된다는 거야. 결국 배수 관련됐을 때는 배수 관련된 걸 끝까지 쓰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돼. 얘들아 여기가 3의 배수지. 네. 얘 3의 배수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일단 최소 몇이야? 최소 6 최대는? 15 6, 5, 4, 15. 혹시 이게 너무 어렵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노가다의 시작인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6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6일 때, 그 다음에 9일 때, 12일 때, 15일 때. 야 근데 여기까지 쓰고 나면 뭐가 좀 할만하네 이 생각이 들지. 하면 되지. 근데 여기까지 썼을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라지 S의 값이 얼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면? 9. 얘 같은 경우에는 10. 10. 얘 같은 경우에는 11, 12. 뭐 이렇게 돼서 이것도 맞는지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어? 당연히 1, 2,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나오는 경우 중에 잠깐 안 되는 경우도 뭐냐면 621이 있지. 621이 있지? 그래 내가 621을 해볼게. 여기에 6, 2, 1 이렇게 와야 돼. 621 이렇게 오는데 S가 몇이어야 돼? 10이어야 되니까 여기 몇이 와야 돼? 2 근데 이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용기를 좀 줄게. 여기 총 케이스가 8개거든? 그러니까 까짓 거 8개만 해보면 돼. 그리고 이거 이 시험지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낱개를 마지막에 풀었어. 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노가다를 해서 너희가 결정을 하면 총 8가지 케이스 중에 되는 케이스가 4개가 있을 거야. 그걸 잘 찾아봐. 그럼 4개 되고 나면 봐봐. 여기를 결정을 하잖아. 그럼 여기는 몇 팩토리얼 돌리면 돼? 여기 올 숫자가 6일로 결정이 됐어. 사실 그럼 어느 꼭 시점에 누가 올지 결정하는 거야. 그치? 3팩토리얼 돌리면 되지. 3팩토리얼 돌리고 나면 여기는 어차피 합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 답은 아마 3팩토리얼 곱하기 4 요거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너네가 노가다는 해봐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96번. 쌤 시험 보실 때도 저 방식으로 풀으셨어요. 좋습니다. 아이고 코에 있던 거는 96번? 아니 95 코 있지 않았어요? 교단 96번 코어에 있고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 네. 열심히 설명을 했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지. 그 공식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지. 96번은 이거 교란순열 문제라고 했잖아. 네. 근데 교란순열에서 중요한 거는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아니 공식이라고 얘기했어. 그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그 공식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어쨌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2가지 과정으로 나눠진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봐봐. 일단은 여기가 모자를 3줄을 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줄 까는 게 4팩토리얼이지. 첫 번째 줄 까는 게 4팩토리얼이지. 됐어? 그럼 첫 번째 줄을 내가 A, B, C, D 요순서대로 깔았다라고 쳐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두 번째 줄을 교란해서 까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얘기했지? 두 번째 줄 교란하는 거. 9개 그 44개 미친놈아. 어떻게 9개 자,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봐. 한 가지 교란 수열에서 몇 개야? 한 개. 2가지 교란 수열에서 몇 개야? 한 개. 3가지 교란 수열에서 몇 개야? 2개. 4가지 교란 수열에서 몇 개야? 9개. 9개가 맞지? 오. 근데 이 9개라고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자고 했어? 9개. 3개 더하기 6개로 읽자고 했지? 3개 더하기 6개가 어떤 경우야? 그러니까 A가 교란을 해야 돼. 근데 A가 교란을 할 때 B랑 교란할 수도 있고 C랑 교란할 수도 있고 D랑 교란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누구랑 교란할지 선택하는 경우가 곱하기 3이지. 됐어? 그럼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이런 거지. 3 곱하기 1 더하기 2 이런 거였지. 됐어? 그럼 이제 A가 B랑 교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됐어? 여기 3 곱해놨으니까 A가 B랑 교란을 할 거야. 근데 B랑 교란을 하는데 여기서 케이스가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어? A랑 B랑 서로 교란을 할 수도 있다 그랬지. 네. 그럼 서로 교란을 하고 나면 여기는 뭐 하면 돼? DC 그럼 지들 둘끼리 BC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요 아래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 어차피 봐봐. 여기에 BA가 왔어. 근데 요 아랫줄은 첫째 줄에도 영향받고 두 번째 줄에도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온다고 했어? 여기에 DC, CD, 여기에 A, B, BA 몇 가지야? 2 곱하기 2가지, 4가지. 그러니까 첫째 줄 4팩 처리한 거야. 그럼 두 번째 줄에서 A랑 누가 교란할지 결정하는 거 곱하기 3 한 거야. 근데 A랑 B랑 교란을 하는 상황에서 A랑 B끼리 교란을 하는 경우가 있고 A는 B를 골랐지만 B는 A가 아닌 다른 걸 고르는 경우랑 나눠진다. 항상 그 2가지 케이스를 같이 생각을 해달라 그랬어. 이거 앞에도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그랬을 때 요 아래 경우는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맨 윗줄에 A, B, C, D가 왔어. 그럼 이제 A는 B를 선택을 했는데 B가 누구 아니면 누구 선택할 수 있어? C 아니면 D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C 선택하는 경우만 할게. 그럼 여기 C가 올 때랑 D가 올 때가 똑같으니까 2를 곱해놓으면 되지. 네. 그래서 봐봐. 헷갈리면 안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줄 결정하는 경우의 수만 쓴 거냐면 세 번째 줄 결정하는 경우의 수만 2 곱하기 2로 쓴 거지. 여기 2는 몇 번째 줄 결정하는 경우의 수야? 두 번째 줄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지 일단은. 됐어? 그럼 두 번째 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얘 이렇게 썼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D 얘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그럼 그 아랫줄은? 그러면은 아랫줄도 마찬가지거든. 결국 여기 B가 왔잖아. 그럼 여기 아래 2개 올 수 있는 거 뭐랑 뭐밖에 없어? CD 몇 가지야? 2개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하는 거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기가 2개가 나오는 거 못 믿겠는데요. 그래 해보면 되지. 근데 지금 당장 이해하고 싶어? 해봐.
해보면 돼. 일단 내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그냥 내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됐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여기서 4가지, 여기서도 4가지. 이렇게 해서 4패 곱하기 3 곱하기 8 하면은 24 곱하기 24니까 몇 가지야? 576가지지? 됐어? 그래서 어찌됐든 교란 수열은 중요한 게 뭐라고?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나눌 거면? 그러니까 한 번에 해도 괜찮아. 한 번에 해도 괜찮은데 케이스를 나눌 거면 어떻게 나누자고? 누군가 하나가 교란을 할 때 만약에 A가 B를 선택을 했어. 그럼 B도 A를 선택하는 경우와 B가 A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두 케이스를 나누면 안전하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 이건 97번. 저 16개의 칸을 채워야 되는데 저거를 지금 여기 4개의 칸에도 ABCD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여기 4개 칸에도 ABCD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가로줄마다도 ABCD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세로줄마다도 ABCD가 한 번씩만 들어가야 된대. 그런 얘기야. 대각선 빼고. 됐어? 그래서 쉬워. 일단은 여기랑 여기에 A가 배치가 되어 있지. 여기랑 여기에 A가 배치가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여기만 뭐 하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일단 여기가 첫 번째 구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 구역은 그냥 편하게 채울 수 있어. 제한 조건이 없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줄 정도 그냥 채우면 돼. 어떻게 채우면 돼? 여기에 BCD가 와야 되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내가 A, B, C, D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 A, B, C, D 이렇게 채웠어. 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조건들을 잘 따라가 보면 여기에 A가 있지. 네. 여기에도 A가 있지. 네. 그럼 여기 A 못 오고 A 못 오고 A 못 오지. 네. 여기도 A 못 오지. 네. 여기도 A 못 오지. 여기도 A 못 오고 여기도 A 못 오고 여기도 A 못 오고 여기도 A 못 오지. 와. 그럼 강제로 여기 A 아니야?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도 배치가 가능하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A, B가 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A, C가 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 B, B랑 D가 와야 되고 여기에는 C, D, CD가 와야 되지. 그럼 여기서 누가 겹쳐? D. D가 겹치지. 근데 잘 봐봐. 만약에 여기에 D가 오고 여기에 D가 와. 여기에 D가 오고 여기에 D가 오면 어떻게 돼? 여기에 D 못 오지. 네. 여기에 D 못 오지. 네. 여기에 D 못 오지. 안 되네? 어. 그럼 D가 사실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만 아니면 다 되게. 다 되겠네. 그치? 이 상태가 제일 심각한 거니까. 네. 곱하기 몇? 원래는 얘네들 배치하는 거 몇 가지였어? 2가지였지. 가지인데. 얘네들 배치하는 것도 몇 가지였어? 2가지였지. 빼기 이렇게. 됐어? 뭐하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는 내가 뭘 한 거야? 여기에 D가 오고 여기에 만약에 D가 왔어. 여기에 D가 오고 여기에 B가 왔어.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에 D가 못 오고 C, D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닌가? 그럼 여기도 끝났지? 여기도 끝났지? 됐어? 그럼 나머지도 어떻게 된 거야? 다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결국 뭐 해봐야 된다는 거야, 요 단어에서는. 아, 진짜 해보면 돼. 해보는데 이거를 내가 뭘 조심한 거야 방금? 원래 2 곱하기 2를 하고 싶었지. 네. 2 곱하기 2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왜? 그러니까 어쨌든 2 곱하기 2 할 때 2 곱하기 2 할 때 사실은 모든 케이스를 너희가 다 해봐야 얻어낼 수 있는 경험이기는 해. 그치? 근데 이제 내가 너희한테 내 경험의 일부를 준 거야. 어떻게 준 거야? 아 나는 이걸 노가다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B랑 D가 있고 여기에 C랑 D가 있을 때 D를 기준으로 D를 얘네가 겹치는 위치에 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겠다. 그거 외에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조차 의심스럽다면 뭐 하면 돼? 실제로 노가다를 다 해보면 돼. 이거는.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험을 그냥 너희한테 전달만 해준 것 뿐이고. 됐니? 그 다음 98번.
98번은 내가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나랑 다시 해보자. 월요일까지 해서 와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해주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봐봐. 여기도 결국 지금 A가 몇 명? 3명. A가 3명, B가 네. 셋, 그 다음에 C가 둘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A가 많으니까 A부터 깔자. B가 많으니까 B부터 깔자. C가 적으니까 C부터 깔자. 그렇게 얘기들을 해. 그리고 그렇게 기준으로 나눠. 근데 그것보다 나는 그냥 한 줄을 통째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한 줄에 A는 몇 개가 들어가? 3개.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1분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 한 줄에 A가 3개 들어갈 수는 없어. 왜? 서로 이웃항목끼리는 한 칸씩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 줄에 A가 많이 들어가봐야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제 1분단에 A는 1분단에 A를 2개를 넣는 경우를 쓸 거야. 근데 1분단에 A를 2개 넣는 경우를 세면 곱하기 2를 할 거야. 왜? 1분단에 A가 2개 있는 경우와 2분단에 A가 2개 있는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생겼을 거니까 좌우 대칭으로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니까 내가 한 가지 케이스만 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A가 1분단에 2개 들어가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어떻게 나눌까? 1분단에 A가 2개 들어오고 B가 2개 들어오는 경우랑 B가 1개 들어오고 C가 1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거야. 선생님 C가 2개 들어오는 경우는 왜 안 되나요? 만약에 AC 이렇게 왔어. 그럼 이쪽에 B가 몇 개 와야 돼? B가 3개 와야 되니까 불가능하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됐어?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때도 내가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해보면 결국 이제 이 케이스도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난 이거 너희가 누가 다 해봤으면 좋겠어. AB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1분단에 AB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근데 어떻게 올 수도 있어? BA 올 수도 있지. 근데 요거는 경우의 수가 어떨까? 같아. 됐어? 그 다음 요 케이스는 쉬워. 이제 뭘 정할 거냐면 A의 파트너를 정할 거야. 그럼 A의 파트너로 가능한 건 뭐가 있어? B랑 C. 그치, 여기에 BC가 오거나 CB가 오거나 그렇게 해주면 끝이지. 근데 여기 BC가 오든 CB가 오든 문제가 생길까? 얘는 안 생길 것 같아. 근데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봐. 그래, 첫 번째 요 케이스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케이스는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 A, B, A, C 이렇게 오는 경우랑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다를 거야. B가 2개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다 해봐.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A 여기는 PC가 오거나 CB가 오거나 이건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해봐. 왜 똑같은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어? 이러고 나서 이제 A의 파트너를 결정을 할 거야.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A의 파트너를 결정을 할 거야. 근데 A의 파트너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여기랑 둘 다 B가 오는 경우랑 그치, 여기에 B 이렇게 오는 경우랑 그러니까 서로 다른 케이스야. 하나는 B가 오고 하나는 C가 오는 케이스랑 여기도 한번 뒤집어도 봐야겠지. 그러니까 난 그렇게 너희가 노가다를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실수가 없어. 됐어? 근데 단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경우의 수만 잘 세면은 이제 어쨌든 답이 막 몇백 이렇게 되지만 그 몇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 너희 잘 봐봐. 내가 지금 A랑 B의 자리만 결정했지. 그럼 이제 몇 곱하기 몇을 해놓고 시작을 해도 되냐면 여기 3 곱하기 3을 해놓고 시작을 해도 돼. 왜 그러냐면 같은 줄에 있을 때는 제한 조건이 있어. 같은 줄에 같은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 그럼 걔네들은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은 얘랑 얘는 자리가 배정이 그냥 된 거지. 그럼 여기 3의 정체는 뭐야? 아니 누가 2분단 갈 건데. 오케이? 그럼 이거는 B 중에 누가 2분단 갈 건데.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일단은 A 중에 누가 2분단 갈 건데. 그 다음에 이거는 B 중에 누가 1분단 올 건데.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C 중에 누가 1분단 올 건데.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3으로 시작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고 얘도 3 곱하기 2로 시작을 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를 곱해주면 얘가 아마 두 가지 경우로 적게 나올 거고 요게 한 10가지 경우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전체 몇을 곱해줬어야 된다고? 2를 곱해줬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생각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 내가 저번에 코어 하면서도 나는 최대한 케이스를 많이 나눴잖아. 근데 그렇게 나눴더니 결국 각각의 케이스 셀 때는 고민할 게 있었어?
없었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어차피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면 너희가 머릿속에서 헷갈리고 고민할 거라고 그냥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건 어찌됐든 나는 항상 한 줄을 결정을 하고 보잖아. 그러니까 코어에서 다른 문제 풀 때도 내가 한 줄에 인원수를 결정을 하거나 한 줄을 채워놓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었잖아. 여기 사물함 문제도 내가 1층 다 채워놓고 1층부터 결정해놓고 문제 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한 분단을 결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란순열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써서 A가 B를 다 차지하냐 아니면 A가 B를 하나만 차지하냐 그렇게 케이스를 나눈 거야. 결국 다른 데서 쓰였던 아이디어들을 나는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다 적용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그러면 돼.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르게 풀어도 좋지만 헷갈린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됐어? 그럼 여기까지 메모할 것만 메모해두고 너는 11시 반까지 여기. 어? 이건 뭐지? 다 알고 있을게.